나는 106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알았고 나라가 폐허해서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고 이름 없이 사라진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답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을 더 모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더 챙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단 하나 후회하는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그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통장 잔고를 먼저 떠올립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챙기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도 그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과 건강은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지 노후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 때문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거나 자식에게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거나 아무도 내 전화를 먼저 걸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조용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편해.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 없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먼저야. 그렇게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방 안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밖은 여전히 환한데 방 안은 어둡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후회가 아닌 듯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종류의 후회였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후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도 아는 후회. 나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그것이 노후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100년의 시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먼저 건네는 손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50대였을 때 나보다 10살 많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버텼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남에게 기대는 법이 없었으며 늘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 사람은 참 강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70을 넘기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편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강함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에게도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고생했던 친구가 성공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써왔던 사람이 정작 어려운 순간에 외면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였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삭혔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쌓입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가 사람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아주 조금씩 스스로 문을 닫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80 중반을 넘기던 해에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고 누군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오래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 말을 대신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2해 뒤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분명 위대했는데 마지막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먼저 전화를 걸었더라면, 한 번이라도 나 사실 그때 많이 서운했어 라고 말했더라면, 그 방벽에 사진 한 장이라도 걸려 있었더라면, 인생의 비극은 대부분 극적인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선택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연락하지 않은 것, 오늘 먼저 다가가지 않은 것, 오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삼킨 말 한마디, 그것들이 10년, 20년 쌓이면 결국 아무도 없는 방이 됩니다. 나는 그 선배를 통해 배웠습니다. 상처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고립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언제나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작은 선택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평생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을 읽었고 역사를 들여다봤으며 수십 년간 학생들에게 인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뒤로 물러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고 느끼면 관심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인간은 결국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사람에게 실망하며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젊었을 때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한때 사람들이 내가 베푼 만큼 돌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다른가? 돌이켜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충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룬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일을 먼저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었고 나도 이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인에 대한 실망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이기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기대의 눈높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인간에게도 관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으며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였습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고 더 건강했으며 더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고립된 사람들은 일찍 쇠퇴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관계를 스스로 끊으려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자존심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람을 고립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자존심은 젊은 시절의 언어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야 했던 시절,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했던 방패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방패가 감옥이 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됩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여는 것,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덜 외롭게 삽니다. 나는 100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들은 내가 완벽해서 곁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약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관계는 강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이번엔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수없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찌르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거리, 그 거리에서 그들은 비로소 함께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흥미로운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정직한 설명입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가시에 찔려도 버팁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가까워질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겨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는 더욱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더 신중하게, 더 부드럽게, 그러나 더 꾸준하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리의 기술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친구라도 경계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면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든 부모가 자식의 일상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것이 서운하면 더 개입하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까워지려 할수록 멀어지는 아이러니. 나는 그 아이러니를 수십 번도 더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먼저 연락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겠다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관계는 조용히 식어버립니다. 관계는 불씨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작도 오래 내버려 두면 꺼집니다. 가끔은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작은 것을 기억해 주는 것,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관계의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란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가 내 존재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내가 없을 때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거리.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되 말을 해야 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리.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울 때는 기꺼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거리.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소비하지 않고 서로를 회복시켜줍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과 매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때 반갑고 돌아갈 때 홀가분한 관계입니다. 부담이 없으니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자주
오니 더 가까워집니다. 역설적이지만 덜 붙잡을수록 더 오래 곁에 머뭅니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젊은 날처럼 매일 붙어 다니는 우정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만나도 만날 때마다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관계 하나가 20개의 형식적인 관계보다 훨씬 값집니다. 나는 지금도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관계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이 오가는 몇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가시를 거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노년의 관계에서 내가 찾아낸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말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훨씬 오래 사람을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을 드리려 합니다.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외모가 늙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를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언제나 스스로가 선택합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문을 닫고 자기 자신이 자물쇠를 채웁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자는 연락이 왔을 때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번 거절합니다. 자식이 안부를 물었을 때 괜찮다는 말로 짧게 끊어버립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게 됩니다. 연락을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발길을 줄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나는 수십 년간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아무도 곁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잘 차려진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잠드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두 관계를 스스로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정리하면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상처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고립은 더 깊은 상처입니다. 다만 그 상처를 줄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나는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선택하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사람은
때로 혼자 있어야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단절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회피이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포기입니다. 고독은 사람을 깊게 만들지만 고립은 사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들은 이것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이 훨씬 빠르게 저하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우울과 불안이 깊어집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고립을 선택할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더 큰 상처가 생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집니다. 불편함 자체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3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은 아무 드라마 없이 아무 사건 없이 그냥 조용히 세상 밖으로 밀려납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립은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진짜 자존심은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 안에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전화를 거는 담담함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100년을 산 내가 말할 수 있는 진짜 강함입니다. 문을 닫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닫힌 문 안에 쌓이는 것은 안전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래되면 아무리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는 문이 됩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연락할 사람을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짧게 한 줄이어도 됩니다. 잘 지내고 있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내 노년을 지탱해온 가장 큰 힘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106년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정할 수 있냐고, 어떻게 아직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고. 나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물론 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진심을 외면당한 적도 있었으며 내가 먼저 내민 손이 허공에 떠 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픔 때문에 문을 닫는 선택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으면 상처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온기도 함께 막힌다는 것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강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나서 나는 그것이 전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가가는 것, 그것은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결국 덜 외롭게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삽니다. 나는 살면서 두 종류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한 종류는 자존심을 끝까지 지킨 노인이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먼저 사과하지 않았으며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상처를 덜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한결같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체면보다 관계를 선택한 노인이었습니다. 서툴더라도 먼저 전화를 걸었고 어색하더라도 먼저 문을 두드렸으며 거절당해도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후자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오래전에 서운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매주 한 번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십시오. 산책을 혼자 하지 말고 옆에 누군가를 불러 함께 걸으십시오. 손자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십시오. 글씨가 서툴러도 됩니다. 내용이 짧아도 됩니다. 그 종이 위에 담긴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거창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번 웃으며 인사한 것, 오늘 한번 먼저 연락한 것, 오늘 한번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쌓이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노년을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도 가끔 젊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면 노년이 외롭지 않냐고 물을 때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라고,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에게 지금 연락하라고, 나중에 하려 하면 나중은 오지 않는다고. 관계는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이라고.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이 나이까지 나를 살아있게 만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손이 때로는 허공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계속 내밀다 보면 반드시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는 수백 명의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나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무엇이 남을까? 내 이름이 새겨진 책들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몸담았던 학교의 기록 어딘가에 내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강의를 들었던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희미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책은 낡고 기록은 잊히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진짜 남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시절에 곁에 있어 주었던 그 시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먼저 내밀었던 손,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던 것, 그런 것들이 남습니다. 기록되지 않아도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온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가 건넸던 따뜻함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돈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집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받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순간 그것으로 끝입니다. 쓰이거나 사라집니다. 그런데 따뜻한 관계가 남긴 유산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따뜻함이 지금 이 나이에도 나를 버티게 합니다. 내가 스승에게 받은 믿음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것은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은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에 멀어진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바쁘다는 자식에게 짧은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옆집 이웃에게 건네는 눈 인사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것이 쌓여서 결국 당신의 노년을 만듭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불행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혼자였습니다.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에 좋고 나쁨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삶은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날 수 없었고 혼자 자랄 수 없었으며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것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 조용해지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아십시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침묵보다 한마디 말이 더 많은 것을 살립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지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욕심도 내려놓았고 자존심도 많이 내려놓았으며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집착도 오래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기댑니다. 그리고 그 기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100년의 삶이 내게 남긴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의 온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었던 그 순간들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조용한 강물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당신이 있고 당신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산 삶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디 오늘 문을 여십시오.